지난 영상에서 박동창님의 맨발 걷기가 나를 살렸다 북 리뷰를 했었는데요. 2개월 만에 암으로부터 해방된 사연과 맨발 걷기의 과학적 원리 등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 역시 궁금해졌고요. 그래서 박동창님의 또 다른 저서 맨발 걷기의 첫걸음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그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해보고자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저자 박동창님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금융업계의 임원에서 어떻게 맨발 걷기의 이론과 실천에 앞장서 오게 되었을까요? 맨발 걷기의 첫걸음, 서문에 나오는 박동창님의 이력을 우선 말씀드리고 맨발 걷기의 장소, 맨발 걷기 방법 등을 중심으로 궁금하신 사항을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서문에서 저자 박동창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맨발 걷기의 그 한없는 즐거움을 알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인 2001년 봄 폴란드 바르샤바의 카바티 숲에서부터다. 나는 맨발 걷기의 경이로움과 맨발 걷기로 인해 건강이 증진되는 놀라움을 직접 경험했다. 그리고 그 기쁨을 혼자서만 간직할 수 없었다. 그 비밀을 혼자 향유하기에는 맨발 걷기의 의미와 효과가 너무나 크고 심오하였다. 맨발 걷기에 관한 타인의 연구 기록이나 증언이 충분치 않다 보니 나는 스스로의 건강검진 기록들을 되찾아 확인하면서 연구를 진행해야 했다. 기록을 보니 맨발 걷기 이후 각종 콜레스테롤 수치와 간 기능 수치가 개선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이는 그간 내가 직접 맨발로 걸으면서 체감한 결과와 그대로 일치하는 것이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맨발 걷기 이론과 치유의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는 마침내 도서 출간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연구 결과 외에도 맨발로 숲을 걸으며 만난 아름다운 단상들을 정리하였고, 그로부터 5년 후인 2006년 내가 대한민국으로 귀국할 무렵 저서 맨발로 걷는 즐거움이 최초로 발간되었다. 본서는 그 개정판이다. 이 책은 맨발 걷기에 관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최초의 이론서이자 실무서가 되었다. 본서를 통해 맨발 걷기를 접한 독자 중에는 마라톤 마니아로 유명한 조홍래 회장도 있었다. 조 회장은 스스로 맨발 걷기를 실천했을 뿐 아니라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맨발로 걷는 즐거움을 알리고자 대전 개족산에 사비를 들여 황토길을 만드는 대단한 사업을 진행했다. 맨발 걷기가 사회 전반으로 그 영향력을 서서히 넓혀가면서 나는 또한 본업이었던 금융업계에서 은퇴하고 본격적인 대국민 맨발 걷기 확산 계몽 운동에 나섰다. 2016년 7월 서울 대모산에서 무료 초대 프로그램인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을 개설한 것이 그 시작이다. 지난 2022년 9월에는 더욱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말기 전립선암으로 병원에서 치료 불가 판정을 받고 죽음을 기다리던 74세 박성태 교수가 맨발 걷기로 인해 되살아난 것이다. 당시 박 교수는 PSA 수치가 무려 935.8에 육박했고 암세포가 뼈로 전이되어 흉추 9번, 10번이 새까맣게 썩어 걸음조차 걷기 힘들었다고 한다. 나에 져서 맨발로 걸어라를 읽게 된 박 교수는 치유의 가능성을 확신한 후 남양주 자택 뒤에 있는 금대산을 맨발로 걸었다고 한다. 그러자 그의 몸 상태는 하루하루 호전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맨발 걷기를 실천한 지 2개월 만에 그는 말기 전립선암이 깨끗이 완치되었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의 PSA 수치는 0.058로 내려갔고 흉추에 까맣게 전이된 암세포들은 모두 소멸되어 하얗게 재생되어 있었다. 이 사실이 국내 주요 일간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전국에 맨발 걷기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이로 인해 나의 맨발 걷기 확산 운동 또한 한 번의 전기를 맞이할 수 있었다. 국내 주요 신문사들이 나의 맨발 걷기 운동과 그 놀라운 치유 사례들을 보도해 주었던 것이 큰 힘이 되었다. 내가 운영하는 단체인 맨발 걷기 시민운동본부는 2023년 전국민 맨발 걷기의 원년으로 선포했고
매월 셋째 주 토요일을 온 국민 맨발 걷기의 날로 지정하였다. 이와 동시에 맨발 걷기 시민운동본부는 국민들의 접지권을 보장하기 위한 접지권 입법화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접지권이란 국민 누구나 집 근처 흙길에서 그리고 공원에서 맨발로 땅을 밟으며 산책하고 바로 옆에 설치된 세족대에서 발을 씻고 기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박동창님의 이러한 접지권 보장 운동은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주요 언론사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보도하기 시작했는데요. 맨발 걷기 관련 행사와 맨발길 조성이 최근에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강원도 원주시는 오는 9월 2일 행구동 운곡 솔바람길 일원에서 제1회 원주 맨발 걷기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운곡 솔바람길은 총 2.7km 길이로 전 구간이 울창한 소나무 숲으로 이루어져 남녀노소 부담 없이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원주시는 이번 축제를 계기로 도시 숲, 공원과 같은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맨발 걷기에 좋은 코스를 선정해서 코스 정비와 세족 시설 설치 등 편의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8월 19일부터는 한 달간 도시숲과 개울길 광장 맨발 걷기 챌린지가 운영된다고 합니다. 이번 맨발 걷기 챌린지는 박람회 주요 컨텐츠 중 하나인 국가정원 맨발 걷기 길 홍보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고 합니다. 코스는 국가정원 내 특히 경관이 아름다운 도시숲과 개울길 광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2.5km 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서대문구는 8월 17일 연희동 연북중학교 후문 인근 안산삼복도로에 황토길을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산 황토길은 길이 450m, 폭 2m로 쾌적한 이용을 위해 양쪽 끝 지점에 세족시설과 쉼터를 설치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황토길과 달리 안개 분수 시설을 설치해 황토가 항상 촉촉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서울에서 맨발 걷기 하면 좋은 7곳을 영상 설명란에 남겨놓았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궁금해하셨던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동창님의 책 맨발 걷기의 첫걸음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일 얼마나 걸어야 할까요? 맨발로 흙을 걷는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신발을 신어야 하고 또 신발을 벗을 수 있다 해도 밟을 땅이 거의 없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도시의 길들은 대부분 시멘트나 아스팔트로 덮여 접지, 즉 어싱 효과를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시간을 확보해서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흙을 찾아 실행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걷기 운동의 관점에서 하루에 최소한 1시간 이상 또 7,000보 이상 걷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통상 직장인들이 차를 이용해 출퇴근을 하고 사무실에 앉아서 근무하는 경우 하루에 걷는 거리가 기껏 2,000에서 4,000보 정도라고 합니다. 이를 감안할 때 최소한 운동량 1시간이나 7,000보는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걷는 시간 외에 추가적으로 걸어야 하는 양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5km 정도 되는 이 거리는 운동이라는 측면에서도 적절한 거리이거니와 삶을 돌아보는 성찰과 사유를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리라고 합니다. 어디서 맨발 걷기를 해야 할까요? 집 근처의 맨 땅을 찾으세요. 불행하게도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숲길이나 맨 땅을 걷자는 이야기는 별로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우선 집 근처에 숲이 없고 주변의 거의 모든 지역이 아스팔트와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근처 학교의 운동장을 찾으면 밟을 수 있는 맨 땅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숲길에서 전해지는 푸근한 정감이나 마사토, 부엽토를 밟을 때 느껴지는 푹신하고 시원한 촉감을 얻을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학교 운동장에는 미세한 모래들이 깔려 있어 맨발의 지압을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근 공원에 만들어 놓은 맨발 지압 보도는 어떨까요?
저자는 맨발 걷기에 좋은 장소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공원에서 맨발 지압 보도를 볼 수 있습니다. 몸에 좋다는 호박석, 해미석과 심지어 옥돌까지 사용해 지압 보도를 설치한 공원도 보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지압 보도를 깔았다 해도 자연 상태로의 흙길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큰 돈을 들여 기존의 흙길을 파헤치고 시멘트를 타설한 뒤 거리 돌들을 막아 만드는 지압보도, 이렇게 만들어진 길은 절대 자연의 기운을 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만든 인공 도로를 맨발로 걸어도 발바닥 지압 효과는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접지 효과, 즉 대지와 나의 일체감을 얻는 어싱 효과는 차단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흙길을 걸을 때 발목이나 무릎에 올 수 있는 충격을 흙이 자연스럽게 흡수하는데, 시멘트로 포장된 맨발 지압보도는 충격 흡수력이 없어 오래 걸으면 오히려 발목이나 무릎에 무리를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나 관절염 환자들에게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저자인 박동창님은 시멘트 포장의 맨발 지압보도들은 이제라도 원래의 황토길로, 자연 그대로의 흙길로 다시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집과 거주지 근처에 맨 땅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끔 일부 도시는 근린공원이나 들어갈 수 있는 학교 운동장조차 없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스팔트나 시멘트로 포장된 도로에 맨발로 걸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발의 피로감과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 근처 포장도로를 걷거나 산책할 경우에는 맨발에 발 지압용 슬리퍼를 착용하는 것이 우선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신발을 신는 것보다 그나마 낫기 때문입니다. 양말을 신지 않아야 상쾌하게 걸을 수 있고, 또 슬리퍼 바닥에 돌출되어 있는 돌기 부분이 강해야 지압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걷다가도 맨 땅을 발견하게 되면 슬리퍼를 벗어들고 맨발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만약 외출조차 쉽지 않은 사람들, 혹은 운동을 위해 짬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이 맨발 걷기의 즐거움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동창님은 숲길 맨발 걷기의 즐거움과 효과를 일상생활에서 재현할 방법 몇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실내에서 자갈 밟기입니다. 강가나 바닷가에서 자갈을 채취하여 집으로 들여오는 것입니다. 마당에 있는 단독주택이라면 마당에 깔아놓고 맨발로 밟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베란다 한 구석을 자갈밭으로 만들어도 될 것입니다. 아니면 나무 상자를 만들어 자갈을 넣고 밟아도 좋습니다. 거실의 크기에 따라 얼마든지 그 크기를 조절할 수 있지만, 통상 가로 70cm, 세로 50cm, 높이 7cm 정도의 나무 상자를 만들면 아쉬운 대로 집안에서 자갈밭을 걷는 즐거움을 재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무 상자 바닥에는 맨발로 밟을 때 발목이나 무릎 관절에 미칠 충격을 생각해서 이를 흡수할 수 있도록 카펫과 같은 두꺼운 천을 깔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집안에서의 자갈 밟기는 숲길 맨발 걷기를 재현하고 리플렉솔로지와 같은 마사지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데 의미가 있는 만큼, 해미석과 같이 맨들맨들한 바닷자갈보다는 우둘투둘한 표면을 갖는 강자갈과 산자갈이 더 적당하다고 합니다. 크기는 가능한 너무 크지 않은 지름 0.5에서 1.5cm 정도의 콩자갈이 지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의 자갈 밟기는 저자가 폴란드에서 생활할 때 수험생의 위장장애 치유에 효과가 있다는 사례를 들어 다음과 같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같이 일하고 있던 직원의 딸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계속 복통을 호소하여 내 나름의 처방을 해준 적이 있다. 그 수험생이 앓은 복통의 실상은 시험을 앞둔 시기 극도의 스트레스에 따른 신경성 위장장애였다. 나는 그녀에게 집 주위에서 맨발 걷기를 할 것을 주문하였다. 맨발 걷기의 리플렉솔로지 효과와 천연의 발 마사지 효과를 통해 복통을 치료해 보려는 시도였다. 공부하는 수험생에겐 그것조차 하기에 시간이 부족할까 해서 집에서 만든 나무 상자에 자갈을 담아 전해주고
매일 1시간 정도 그 나무 상자에서 맨발로 자갈을 밟도록 주문하였다. 책을 보면서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도록 묘안을 짜본 것이다. 숲길에서의 맨발 걷기 효과보다는 못하겠지만 발을 지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는 외출이 어렵거나 인근에서 숲을 찾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유용한 대용품이 될 수 있다. 이를 실행한 그 동료의 딸은 2에서 3주 후부터 복통이 사라져 무난히 입학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다고 한다. 맨발 걷기의 효험이 다시 한번 실증된 것이다. 집안에서의 맨발로 자갈받기, 그 체험적 효과는 일상에 짓눌린 수많은 현대인들에게 또 시간에 쫓기는 수험생들에게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또 하나의 치유 방법이 된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8순이 넘으셨는데요. 당뇨로 항상 힘들게 음식 조절과 약물 치료를 병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좋아지셨지만 척추 협착증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지금은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시면서 조심히 몸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척추와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집에서라도 간단히 할 수 있는 자갈 밟기를 만들어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신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전남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에 방문하셔서 개울길 광장 맨발 걷기 챌린지에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요? 9월 18일까지 행사를 한다고 하니 처음 맨발 걷기 하는 분들한테는 재미있고 안전하게 맨발 걷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는 9월 1일부터 열리는 제1회 원주 맨발 걷기 축제도 물론 좋고요.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들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